자,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빅뱅 빵 터져서 빅뱅 3분이 될 때까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됐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에요. 개수비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었죠? 12대 1이었어요. 개수비로 따지면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빅뱅 후 한참이 지나서 38만 년이 되어야 비로소 전자는 원자 핵과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듭니다. 역시 둘의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인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때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할 때 좀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요. 헬륨 원자 핵이 있어요. 자,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으면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할 거냐? 전자가 와서 결합할 건데 이렇게 방방이 떠있던 전자가 얘에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딱 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딱 들어오면 수소 원자가 된 거고요. 얘는 전자 몇 개? 하나, 2개. 왜? 양성자가 2개니까 전자도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2개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전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요만큼이면요.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낮아져요. 에너지가. 그럼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빛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를 좀 수정해 줄게요.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칭해서 얘를 전자기파인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뭐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우리는 물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통합과학 시간이지. 그럼 여기서는 그냥 빛이 방출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언제? 빅뱅 빵 터져서 38만 년이 됐을 때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을 해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과 결합을 해서 얘도 여기서 뭘 방출하고? 빛을 방출하고 여기서도 빛을 방출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빛이 없었으니까 어두운 우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부터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성됐다 환한 우주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언제예요? 38만 년일 때요. 자, 그리고 이때 온도가 얼마냐? 38만 년일 때 3000 켈빈. 일식 100, 1000 켈빈. 켈빈이 온도의 절대 단위예요. 3000 켈빈이었어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전자기파인 빛이 방출돼요. 이 방출된 빛이 오늘날까지 쭉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방출된 빛은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었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하강했죠. 그래서 지금은 3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검출되고 있어요. 이 빛을 오늘날 우리가 검출된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거 되게 있어 보이죠? 그냥 우주로에다가요 열 화상 카메라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뭐 어쨌는데 다시 빅뱅 후 38만 년일 때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이때 빛이 방출돼요. 이때 방출된 빛은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었는데 오늘날 우주가 점점 식어가면서 파장이 길어져요. 이 빛이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오늘날은 몇 켈빈? 3 켈빈으로 측정이 되더라. 그럼 분명히 결합했을 때는 3000 켈빈에 해당했을 건데 이론적으로 오늘날에는 3 켈빈의 빛이 검출되고 있으니 이거 우주가 식은 거 아니겠니? 라고요. 자, 그래서 써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13페이지에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의 증거 1.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숫자를 외워주세요. 38만 년 3000 켈빈.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즉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라고 되어 있죠. 빛 가로 열고 전자기파 이렇게 써주면 참 좋겠죠. 자, 가모프란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모프 뭐 제시하신 분이죠? 빅뱅 우주론을 제시하신 분이죠.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하였고, 즉 가모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빅뱅 때문에 전자가 뭐 결합하다 보면 우주에 예전에는 고온이었는데 지금은 좀 온도가 낮은 뭔가가 검출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름이 또 나와요. 펜지어스와 윌슨.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윌슨 말고요. 펜지어스와 윌슨.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텔레비 틀면은 볼 수 있는 프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1박 2일. 나 혼자 산다. 그래도 이건 볼만해. 그럭저럭.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면 볼 수 있는 건요. 흔한 남매.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흔한 남매하고 자두. 우리 집엔 그 두 개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애가 그 빵인데 이발소 하는 거 있죠? 브레드 이발소 하고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웬 여자가 나와서 막 뭔가 만들어. 막 뭔가 만드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막 이쁜 걸 만들어. 뭐 이상한 거 있어. 무슨 키친 뭐 해갖고 알인가? 뭔가 해갖고 만드는 거 있어. 하여튼간 그거 해요. 그래도 이거 좀 괜찮아. 예전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인가? 그거 진짜 대박. 와, 이런 말 뭐한데? 이거 완전 광고도만 그거. 이야, 캐리 언니 너무 좋대. 근데 왜 캐리 언니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야 도대체, 그지? 무서워. 그 캐리가 뭐 하면 갖고 놀면 그게 우리 집에 꼭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말이 뭐한데 정말 광고 심해요 그거, 그쵸? 어쨌거나 그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자두 재밌어요. 자두 중에 전 제일 감명 깊은 게 뷔페 가는 장면. 그 뷔페 가면서 얼마나 피땀 흘려 갖고 그 뷔페 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시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고 그쵸?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하였다라고요. 자,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써 있는 거 볼게요. 가모프의 우주 배경 복사 예측.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즉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한 걸 원자가 생성되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된 거예요.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즉 얘가 온도가 차가워져서 그래요. 현재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로 관측된다 라고만 돼 있네요. 관측될 것이다죠. 참 예측이니까. 자, 펜지어스와 윌스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자,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대체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마이크로파가 관찰된다, 발견되었다. 이 전파가 우주 배경 복사로 온도가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파장이 일치하였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근데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체로 균일하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대체로 균일하게 다음에 모든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방향으로. 빅뱅 빵 터지면요. 사방 팔방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방향으로 관측해도 모두 현재 3켈빈으로 측정된다요. 제일 중요한 건. 자, 만약에 답을 써라.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이유를 써라. 그러면 현재 3켈빈으로 측정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뭐게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체로 균일한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요. 빅뱅 우주론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빅뱅 우주론은요. 뭐든지 퍼져나가는 개념이죠. 퍼져나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뭔가가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려면요. 뭔가가 뭉쳐야 결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멀어져요. 얘는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 한번 만나야 사귀든지 말든지 하지.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뭐든지 서로 간에 멀어지는 개념이니까 뭐가 만나서 별이 생성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보면 거의 대체로 3켈빈인데 거기 보시면 약간 색깔이 너덜너덜하죠.
거기 보시면 조금 온도가 높은 곳이 존재를 하더라. 그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현재 뭐가 생성되고 있다? 별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갖고 우주 뭐 거대 공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대체로 균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별의 생성,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는 별의 생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그래서 어떻게 예측했는데 실제로 관측됐으니까는 의미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주의 원소의 분포, 이거 아까 얘기했죠. 수소와 헬륨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더라. 빅뱅 후 몇 분? 3분. 근데 여기에 전자가 결합한 건 빅뱅 후 38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은 궁금한 거지. 선생님, 제가요, 이 물체의 질량은요, 제가 저울 갖고 재면 돼요. 제 인정할게요. 자, 그런데 우주에 갔더니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선생님, 왜 사기쳐요? 아니, 우주에 나가서 질량 측정한 거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계 근처, 우리 지구 근처의 우주에 가서 뭐 좋아요. 달나라도 가는 이 세상, 이 시점에 달에 가는 길에 조금 심심해서 우주에 있는 거 좀 측정해 봤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외부 은하 저 멀리 있는 우주에까지도 질량비가 꼭 3대 1일까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진짜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스펙트럼을 이용해요. 스펙트럼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스펙트럼 분석부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스펙트럼 분석이 생각보다 되게 정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어떤 광원이 있어요. 뭐 태양 같은 애가 있어요. 태양에서 빛이 날아가죠. 빛이 방출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느 물질이 있어요. 가스 물질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구 우리가 관측할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방출된 빛은 사방팔방 뻗어나가겠죠. 그러다가 가스층을 지나가서 지구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가스층을 지나게 되면요, 빛 중의 일부가 가스에서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빛 중에서도 흡수된 일부가 사라지죠. 그런데 이 흡수된 게 어떤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대만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빛을 방출했을 때 스펙트럼, 빛에 있는 성분들을 쫙 분석해보면 모든 색깔이 다 있어요.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다면 가스층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여기 선 가 있는 특정한 색깔이 선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왜? 얘가 중간에서 흡수했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 흡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선이 진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진하게라는 표현을 쓰기가 나쁘니까 굵게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선이 굵게 나타난다는 소리는 이 기체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기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기체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기체가 많으면 그 기체는 흡수선이 진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흡수선의 위치를 보면은요, 어느 성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선 위치는요, 헬륨이면 어디 선이 가야 되고 수소면 어디 선이 가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위치에서 선이 생기면 무슨 물질이, 그 선의 굵기가 지나면 많다, 적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스펙트럼을 측정해 봤더니 이걸 스펙트럼 측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이며 수소하고 헬륨의 현재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스펙트럼 분석, 거기 나온 것처럼 스펙트럼 분석. 그럼 스펙트럼 분석이 중요한 거네요. 그럼 스펙트럼 분석이 뭔데? 하고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을 뿐이에요. 거기 보시면 스펙트럼 분광기를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분광기는요, 빛을 파장대별로 쫙 분리해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냥 프리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광기를 이용하여 빛의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색의 띠. 자,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색깔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특정한 색깔의 선이 있으면 방출 스펙트럼, 특정한 색깔의 선이 없으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는 자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에는 다시 방출 스펙트럼하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흡수 스펙트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가스가 있으면 그 가스에서 특정한 색을 흡수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흡수된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 중요해요.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14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요, 밑에 거 거기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있는데 까만색 선이 딱딱 꺼놓고 특정 색깔만 색이 없죠. 요게 흡수된 거예요. 그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되냐? 빛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며 흡수 스펙트럼이 측정돼요. 가열된 기체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찍혀요.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에서 방출한 빛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왜? 색을 방출했으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선의 위치를 보고 아, 얘 누구야? 라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냐? 인데 여러분들 책에는 진하다는 표현을 하면 잘 그림에서 표현이 안 되니까 굵게 나타나냐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선이 굵게 나타나면 굵게 나타날수록 그 원소의 양이 많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얘기하려면 첫 번째 스펙트럼에서는요, 수소에 관련된 선과 헬륨에 관련된 선이 나타났다는 소리고요. 첫 번째. 그래서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이 있구나라는 걸 찾았고요. 두 번째, 수소에 해당하는 선의 굵기가 헬륨보다 몇 배? 3배 정도 더 굵게 나타났더라. 그래서 더 많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거 분광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봐요. 됐을까요? 자,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6페이지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가끔 이제 분광기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은요, 자, 책에서 있는 걸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이게 컬러로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복사해 준 거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흑백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건 다 흑백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가 다 흑백이에요. 그죠? 컬러가 아니에요. 가끔 컬러로 나와 있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냈는데 컬러여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그 컬러로 프린트를 하나 해요. 어디서 뭐 하나 했겠죠, 컬러로. 시험 날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보여주고 다녀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보여주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반은 늦게 볼 거고 어느 반은 빨리 볼 거고 누구는 자세히 볼 거고 누구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거 형평성에 위배돼요 라고. 저는 못 봤는데요. 저 너무 늦게 봤어요. 저 그것 때문에 시간 못 풀었어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또 부르겠죠.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 꼴 당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흑백으로 내요. 근데 선생님이 칼라로 뭔가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데서나 베꼈는데 잘못 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백열등, 햇빛 보세요. 색깔이 여기 약간 뭐라 하지?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나? 약간 그라데이션 돼 있죠. 이게 색깔이 연속적으로 분포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수소 보세요. 수소는 다 까만데 색깔이 선이가 있죠. 까만데 선이가 있죠. 색깔에만. 이건 뭐예요? 다 까만데 특정한 선에만 선이가 있다는 소리는 그 선만 불이 들어왔다는 소리, 빛이 있었다는 소리니까 수소를 가열한 거예요. 수소를 가열해서 수소가 빛을 방출한 거예요.
이걸 수소 방정관이라고 하는데 전기로 가열한 거를 수소 방정관에서 빛이 방출됐을 때는 이렇게 수소 선 위치는 이건 수소 거예요, 무조건. 수소라고 해서 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수소예요. 그리고 그 선의 색깔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까지 해서 여기까지 보면 선 색깔이 다 다르죠. 선 위치가 다 다르죠. 이렇게 위치가 다 달라져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손에 있는 지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 지문하니까 생각났다. 설날에 하도 설거지를 많이 했더니 이게 까져요. 이제 막 허물이. 설날에 너무 열심히 해서 설거지를. 우리 마누라 힘들까봐 진짜 설거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그거보다도 설거지 쌓여 있는 걸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려면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 전 집에 가서 설거지 있는 거 설거지 깨끗하게 딱 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거실이면 거실에 가구가 하나도 없고요. 바닥에 깨끗하게 싹 닦여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전 가구 많은 게 싫어요. 제가 추구하는 방은요. 딱 방이 있고요. 넓어야 돼요. 일단은 방 좁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운데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침대는 하얀색 시트가 딱 씌워져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병원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 침대가 또 하필이면 철제 침대면 딱이죠. 약간 뭔지 알죠? 그 느낌 날죠? 그 빗살무늬 이렇게 딱 돼 있는 그 침대. 딱 그 느낌.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좋아요. 깨끗하잖아. 그리고 가지런히 침대 딱 개져 있을 때 그때 딱 좋지 않아요? 또 언제 기분 좋냐면 전 군대에 있을 때 자려고 누우면은 이렇게 베개에 쫙 깔아놓거든요. 그때 베개가 착착착착착 있을 때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좋던데 저는. 자, 그 다음에 4 거기 보시면 태양 보세요. 자, 그거보다도 그 밑에 보시면 미지의 별 보세요. 미지의 별은요 색깔이 쫙 있는데 까만색만 따다다다닥 가 있죠. 요게 별빛이 어느 가스층을 지나가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특정한 선만 색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그러면 선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 선의 위치를 가지고요, 여기 있는 선들하고요, 이 위에 있는 선들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거 보는 게 가끔 시험 문제 나와서 그런데 어느 물질이 있냐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라는 물질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B라는 물질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여기 C라는 물질의 선 스펙트럼이 있고요. 세 종류 한번 해볼게요. 세 종류만.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실제로 관측한 스펙트럼이에요. 이거 실제로 관측한 거예요. 이제 선 위치 좀 가봅시다. 뭐 마음대로 일단 선 좀 가볼게요. 여기, 얘는 여기, 여기 이렇게 선이 있어요. 얘는 한 이쯤 선이 있다고 칠게요. 얘는 한 여기 선이 있어요. 선 위치가 다 다르죠, 지금. 자, 그런데 A는요, 이 중에 선이 하나만 사라져도 이거 A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선이. 자, 그런데 얘는요, 자, 선 한 닦게요. 에이, 너 많이 그렸다, 씨. 선 위치만 닦게요. 근데 특이하게 얘하고 얘는 선이 겹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선이 여기 안 했다. 여기 선이 있고 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선이 하나 있어요. 선 되게 많네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이 관측된 기체는 통과된 기체는 A 성분이 들어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A의 선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요 선이 다 있어야 돼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이 선이 없죠. 그럼 여기엔 A가 없는 거예요. A는 없는 거예요. 선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A가. B는요. 여기 선 있고요. 여기 선 있고요. 여기 선도 있어요. 그럼 B는 있는 거예요. B는 오케이. C는요. 여기 선이 있고요. 여기 선이 있고요.
여기 선이 있네요. C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B, C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선이 더 있을 수는 있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A선에 단 하나라도 여기에 없으면 A는 없는 거고요. B나 C선이 B가 하나도 없으면 B 없는 거고 C가 하나라도 없으면 C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A선은 다 있는데 더 있다? 그럼 A 말고 뭐가 더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요거 가끔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로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된 게 어디 나오느냐? 18페이지에 보면 정리된 게 나와요. 18페이지. 오늘 처음에는요, 진도를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왜냐하면은 지구과학 파트라 처음부터 빨리 가면은 좀 뭐랄까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다들 잘해요. 그럼 처음 건 잘해야겠죠. 그래서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시간 타임에 따라서 쫙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빅뱅 빵 터져서 거기 나온 것처럼 현재까지. 그럼 빅뱅 터져서 한번 볼게요. 빅뱅 빵 터져서 10의 마이너스 35초.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5초 밑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겁나 빨리.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10의 마이너스 35니까 이게 숫자가 클수록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어? 빅뱅 빵 터져서 쿼크하고 전자 기본 입자 만들어진 거고 10의 마이너스 6초 거기 보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요. 이게 언제예요? 10의 마이너스 6초인데 이때 수소 원자핵과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만들어진 거 이때가. 그 다음에 3분이 됐을 때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더 바뀌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질량비가 3대 1이 된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원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시간들이 쭉 지나서 4에서 7억 년 정도 됐을 때 수소와 헬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다?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별에 관련된 건 안 했는데요? 네, 맞아요. 별에 관련된 건 요 뒷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논리상으로는? 그거 타임 트랙 좀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페이지 가보시면 짜잔 하고 문제가 나와 있죠? 내신 탄탄 문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신 탄탄 푸시면 돼요.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23페이지까지가 일단 숙제. 오늘 며칠이죠? 오늘 2월 12일 숙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고3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벌써 2월이에요. 1월이 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3월이 곧 오겠네요. 그러면서 꼭 얘기해 보세요. 3월이 오면 11월도 꼭 오겠죠? 그러면서 알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꼭 해보시고 그래서 어디 갈 것 같아요? 대학을?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지랄지랄 하겠죠? 그죠? 한마디 하세요. 그럼 뭐 내가 고3 때 되면 그때 가서 놀리던지 그러면서 그럼 되지 뭐. 아직 뭐 멀었는데 뭐 이제 고1인데 뭐 고3 언제 돼? 그렇죠? 아직 먼 얘기예요. 나도 고1 때 있었는데. 고1 때. 여러분들 교복은 어떻게 잘 맞췄어요? 교복 잘 맞췄고. 요즘에 교복 지원된다면서요, 돈이. 참고로 여러분들 교복비가 내 어지간한 정장보다 비싼 거 알아요? 정장 한 벌값보다? 저 이렇게 정장 비싼 거 안 입거든요. 비싼 건 좀 비싼데 좀 저렴한 거는 여러분들 교복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입고 다니세요. 맨날 교복 입고 다니다 아침에 맨날 티셔츠 쪼가리 걸쳐 입고 여학생들 남학생들 그냥 안에 티셔츠 하나 입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러고 학교 가더만. 교복이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대진고 여학생들 교복 입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맞아 여기 있구나. 대진고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그 핑크 색깔 옷?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입으면 괜찮다. 2명도 괜찮다. 하지만 다 같이 입으면 웃기다.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나눠드린 거 좀 보실래요? 제가 따로 나눠드린 거 요거 좀 두툼하죠?
제가 이거 두툼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답지를 다 붙여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그래도 왜냐하면 여기는 물리학 계산해서 맞고 틀리냐 둘 중에 하나지만 여기는 그 서술형도 그렇고 말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 답지를 다 넣어드렸고요. 얘는 어디까지가 숙제가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쭉 넘겨보시면 안 많아요. 그렇게 쭉 넘겨보시면은 안 많어. 놀라지 마요. 딱 보시면 어디까지가 된 거냐면은 그럼 얘는 19페이지까지. 안 많죠? 생각보다. 그래, 이거 단지 알았는데 기분 좋잖아. 이거 단지 알았는데 다가 아니야, 얘들아. 기분 좋잖아. 원래는 사실은 처음 수업 들어올 때 말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확 이것까지 끝내? 이걸 숙제로 다 줘? 그 생각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랬다가 니들 죽을 것 같더라 아까 보니까. 그래서 19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2월 12일 숙제.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숙제 검사를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또 잘 안 하긴 해. 그치? 말은 이렇게 하는데 숙제 검사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은 여러분들이 직접 마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이런 거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숙제 안 하면은 왜 안 했어? 좀 하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해봤자 서로 피곤하니까 뭐 서로 기분 안 좋잖아.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 되면 하겠지. 그때 가면은. 근데 좀 늦잖아. 그때 가서 하면은 조금만 미리 하자. 아셨죠? 여러분들 맨날 후회하잖아요. 중간고사 딱 중간고사를 봐요 일단.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면 계획을 세우자. 자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 2주는 열심히 해요. 뭐 계획서도 막 짜고 막 거기 보시면 막 밑줄도 긋고 해서 막 계획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해요. 난 그러다 중간고사 끝나면서 난 성적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엄마 저 관리형 독서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막 관리형 독서실도 가요. 막 관리형 독서실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저 좀 닥달해 주세요. 저는 때려도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막 전 공부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그래요.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지나요. 그럼 냅다 도망가죠 이제.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안 해요. 그러다가 기말고사쯤 되면 속으로 찔리죠. 아씨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중간고사 못 봤기 때문에 등급은 기말고사까지 합산이야. 어차피 필요 없어. 2학기 때 잘하면 돼. 또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럼 2학기 때 또 해요. 그럼 2학기 때 그 밥에 또 그 나물이라고 또 그 짓을 또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1학년 마칠 때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시는 꼭 내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정시파야. 그러면서. 그럼 또 주위에서 얘기하죠. 정시 인원 많이 줄어서 안 돼. 그러면 또 내가 또 그 바늘구멍을 또 뚫어보지 또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남학생들은 뭐 정시파래.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관계 없대.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9등급을 깔아줄게. 막 그러면서 막 기둥 세워줄게. 막 그러고 다녀요. 호구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계획 좀 잡으시고 천천히.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 자, 여러분들 19페이지에 가시면은요. 19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 거기 3번 문제 보이나요? 3번 문제.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볼게요. 3번 문제 보면 그림은 어느 우주론의 모형이다.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커졌나요? 네, 커졌어요. 그럼 팽창이에요. 팽창 우주론만 해도 되는데 근데 거기 보시면 입자 개수 세어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한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 7개인가 있어요. 커졌는데 그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속에 안 바뀌었죠. 19페이지. 이거 우리 원래 거. 우리 원래 교재, 오투 교재. 우리 오투 교재예요. 아까 거 말고. 18페이지에 보면 커졌는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이러면은 딱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기억. 우주가 팽창한다. 맞아요. 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감소한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팽창했으니까 거리도 멀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다 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9번으로 가보세요. 9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번. 자, 9번 가보시면요. 또 뭐라고 써있냐. 그림은 빅뱅 이후 A와 B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요.
아, 참고로 여담인데요. 왜 이름이 빅뱅이냐면요. 정상 우주론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주는 빵 터져서 커진 거야. 그랬더니 정상 우주론 하는 사람들이 뭐야? 쟤네 뭐가 터졌대? 이런 거지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는 왜 그런 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뉴스에다가 광고를 실어요. 아니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어요.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어서 뭐가 터졌대, 크게 터졌대. 그래갖고 빅뱅 우주론 해가지고 조롱하는 기사를 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딱 보니까 와, 씨, 이름이 하나 필요했는데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그래갖고 그래 우리는 빅뱅 우주론 해갖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거기 보시면 A. 여러분들 지겹죠 이제 3분. 아유, 3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수소 원자의 생성이죠. 아니 미안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의 생성이죠. 그 다음에 38만 년은 수소와 원자의 생성이죠. 뭐가 결합해서? 전자가 결합해서. 자 1번 우주의 크기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았다. 당연하죠. 여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조건 커진다예요. 여러분들 키처럼. 자 그다음 아닌가? 키는 이제 다 컸나? 몸무게만 늘 일만 남았나요 이제? 고1 좋겠다. 고1 때 나도 고1 때 있었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남학생들은 좀 있으면 여러분들 군대도 갈 수 있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은요 어저께 막 뭔 얘기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와 멋있더라. 군대 있을 때 뭐 한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 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뢰 뭐래더라? 지뢰 폭파 무슨 뭐였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와 멋있다. 그랬더니 파도 별로 할 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꼭 물어보지 않아요?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냐고? 꼭 물어본대 사람들이 그런 거.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편하게 해병대 어때? 해병대 무슨 뭐 특전사 뭐 이런 거 지원해보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딱 누가 얘기하는 거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저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밀이에요. 그러면서 멋있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가서는 정말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나와서는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A 시기에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 여러분들 꼭 핵자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헬륨 원자 핵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꿔볼게요. 2번 보기를 A 시기에 수소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 이러면 틀려요. 수소 원자 핵은요.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생기는 거죠.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그 순간부터 수소 원자 핵은 있었던 건데 헬륨 원자 핵이 3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3번 B 시기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였다. 맞죠? 4번 B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자 B 시기니까는 고치셔야 되겠죠. 몇 켈빈? 3000 켈빈. 참 많이 나와요. 38만 년 3000. 앞에 3자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B 시기에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이런 맞죠? 원자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들 놓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쭉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13번이요. 13번. 여러분들 13번하고 15번을 같이 볼 건데요. 15번처럼 그림을 주면은 편해요. 이 그림은 익숙한 그림이니까. 그런데 13번처럼 그림을 안 주고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조금은 헷갈려요. 이럴 때는 정 안 되면은 15번 그림을 생각하시던지 그리시던지 하면 되겠죠? 문제 풀면서. 자, 13번. 자, 다음은 빅뱅 우주론에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인데 자, 가에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1이죠. 그런데 나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가 개수비가 7대 1이고요. 7대 1이 됨과 동시에 헬륨 원자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니? 그러면은 빅뱅 후 3분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맞겠죠. 자, 그러면 기억, 가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 변환이 자유로웠다. 네, 처음에는요. 양성자가 중성자로도 될 수 있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될 수 있었어요. 온도가 높았으니까. 그런데 나 시기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만 변화가 일어났다. 아니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만이죠.
중성자에서 양성자, 즉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가 되어 뭘 방출해서 열을 방출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디귿 가에서 나는 우주가 팽창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즉 가에서 나 과정은 우주가 식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다. 맞긴 맞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우주가 팽창해서 밀도가 감소해서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말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뭐 팽창은 맞긴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주 배경 복사 얘기 좀 잠깐 할게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안 보는 건데 딱 두 개만 풀어볼게요. 간단한 걸로. 18번 22페이지에 18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숙제 줄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저 진짜 착하죠? 자, 18번 보시면은요. 그린 가와 나는 전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잠깐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원자 핵과 전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요거 하나밖에 시간이 안 되겠구나. 자, 원자 핵이 있어요. 핵, 여기도 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두 경우인데 하나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원자 핵에 가까이 있던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면 여러분들 집에서 멀리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갈수록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 나갈래도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집에서 막 뭐라 그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에이 내가 이 집 나갈 거야. 그래서 나가봤자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돈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집 나갔는데 수중이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어봐. 꽤 오래 나가 있겠죠? 저 같으면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배도 고프고 날도 춥고 졸리고 그러니까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집 나가려면요 날씨 좀 좋을 때 나가요. 추울 때 나가지 말고 오늘 한파경보 떨어졌는데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에요. 자 그러면요 전자가 원자 핵은 양성자가 있으니까 플러스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이런데 이 전자가 멀리 도망가려면 원자 핵으로부터 얘가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높으려면 어디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즉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는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요. 그런데 거꾸로 멀리 있던 전자가 원자 핵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얘가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제는 열을 방출해요. 왜? 남는 에너지를 버려야 원자 핵의 에너지가 낮아져서 가까워지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출됐으니까 이 빛이 우리 측에 측정되면 이건 방출 스펙트럼으로 측정돼요. 자, 그럼 가 보세요. 18번에서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워졌죠. 이러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원자에게서 전자가 멀어졌죠. 이러려면 전자를 흡수해야 돼요.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 핵에서 멀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에너지 준위라 그래. 이 선을.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은 거예요. 더 높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멀리 갈수록.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더 바깥쪽에 선이 있을수록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원자 핵으로서 멀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자, 니은 전자가 가와 같이 이동할 때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낮은 에너지 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빛을 방출한다. 맞아요. 디귿 전자가 나와 같이 이동할 때 어떻게 됐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자가 멀리 도망가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하셔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20번에서 보시면 가 보세요. 가번 그림 보시면 전체 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까만색 선이 딱딱딱 가 있죠?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은 18번에서 어디에 해당해야 이게 되죠? 나번 그림처럼 돼야 이게 돼요. 18번에서 그러니까 20번의 가는 18번의 나하고 상황이 돼야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20번의 나는요. 다 까만데 특정한 선에만 선이가 있죠.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선이 빛이 난 거예요. 나는요. 18번에서 가번 상황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방출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매칭 좀 시켜주세요. 두 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쉬운 건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점수 내기가 되게 힘든 과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아주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주고 깊게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물리를 좋아해. 물리를 잘해. 근데 난 생물이 싫어. 그런 애들은 시험 보면 꼭 생물이 발목을 잡고요. 또 그다음에 나는 화학이 싫어. 그럼 화학에서 발목 잡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험 잘 보기가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요. 이 통합과학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과학 잘 본다고 전체 등급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희한한 거는. 그래서 통합과학은 원래 그런 과목이니까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마시고요.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구와 생명체가 이루는 원소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진도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숙제 요거 좀 마무리 좀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만약에 다 하셔서 시간이 남으신다 그러면 혹시 물리 파트 못했던 거 있으면 좀 남는 시간 동안 문제 좀 풀고 계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질문하면 역적될 것 같긴 한데, 그치? 또 질문 안 할 거지? 그러면 또. 그래, 시험 때만이라도 제발 질문 좀 해라. 그때 가서라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